네, 반갑습니다. 광주에서 왔습니다. 송도고 장광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광주에서 왔다 가니까 자꾸 멀리 와서 고생이 많다 그러시는데 사실 1시간 40분 거리입니다. 먼 거리는 아닌 것 같고요. 요즘 KTX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왔습니다. 일과 중이어가지고 출장을 내기가 힘들어가지고 사실 여러 번 이제 거부하고 이게 좀 반려했었는데 계속 부탁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발제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송도고에서 3학년 부장을 맡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대입제도 기선연구단에서 이번에 보고서 팀장을 맡아가지고 이번 발표한 자료집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고서를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생각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발제를 좀 드릴까 합니다. 제목은 2022 대입제도 개편 방안 분석과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대입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내용인데, 먼저 이제 이번에 발표한 걸 보니까 22 대입제도 개편이라는 용어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개선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편과 개선이 어떤 게 틀린가 봤더니 개편은 다 엎은 거였어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개편이고, 개선은 좀 안 좋은 것을 다시 개선에 거쳐가지고 옳게 하는 게 개선이라는 거 이렇게 나와 있던 것을 제가 보았는데, 지금까지 아시는 것처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대입 제도는 개편을 해왔었어요. 이게 계속 새로 얻고 다시 만들자고 해왔는데 여전히 개편은 진행 중이죠. 개편의 이유는 이와 같은 이유였습니다. 수시를 늘릴 것인가, 정시를 늘릴 것인가, 혹은 공정하냐 불공정하느냐의 싸움이었죠. 유리하냐 불리하냐, 서울이 유리하냐 지방이 유리하냐, 수저 전형이냐 금수 전형이냐, 입시를 위한 것이냐 교육을 위한 것이냐, 선발을 위한 교육이냐 교육을 위한 선발이냐, 대학이 선발하기에 더 쉽게 할 것이냐 아니면 고교 교육을 더 정상화시키는 게 중요할 것이냐, 공교육 중요하냐 사교육을 줄일 것이냐, 학생이 행복하냐 불행하냐. 돌아보니까 학생들은 이렇게 행복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학교에 있으면 계속 불행해 왔죠. 단순하냐 복잡하느냐, 자율적으로 할래 규제를 할래, 부담스럽게 할래 하나,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게 빠진 게 있죠.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교육이 빠져 있습니다. 전에 이제 한참 저희 2022 대비하면서 각 지역에서 포럼할 때 광주에서 이제 선생님들 대상으로 한번 이제 포럼을 진행했었는데, 그때 광주 지역에 연세가 있으신 선생님들이 외치는 일갈이 있었습니다. 야, 고등학교와 대학의 인력 대준 양성소이냐. 왜 이렇게 고등학교 교육이 독립이 안 되고 대학 교육에 종속이 돼가지고 대학 입시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느냐. 용서할 수 없다. 이제 그만 좀 해라.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씀이었고, 저도 이제 수십 년 동안, 수십 년 아니죠, 10수년 동안 20년 가까이 대학 입시를 해오면서 저는 광주교육청 팀장을 지금 8년째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나오면 수능 분석해가지고 배치 발표하고, 학생부 종합전형도 준비해가지고 자소서 지도하고 있고, 쉽게 말씀드리면 수능 정시도 준비를 하고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도 동시 준비를 시키고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교사예요. 요즘 많이 어려워요. 이제 그만 좀 하고 싶다. 얘를 교육 좀 시키고 싶다. 언제까지 대학 교육에, 대학 입시에 종속을 당해야 될까? 이런 이제 서글픈 자조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다. 2014년도 전까지 불공정이 아니고는 수능이었습니다. 수능.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수능 출제 오류, 수능 출제진 유출. 그래서 2014년도 제가 기억할 때는 12월 24일 날 그때 당시 황우여 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었죠. 그분이 대학 수학능력시험 개선위원회 및 자문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수능이 문제가 많아가지고, 수능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수능 좀 제발 공정하게 좀 가자 해가지고
그때 당시는 오로지 수능이 불공정의 아이콘이었죠. 어지간하면 이제 평가위원장님이 2년 연속 오류가 나가지고 사퇴를 했겠습니까? 그러면 수시는 공정하냐? 물론 공정하다고 하지만 또 역시 동의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 과연 공정한 입시가 존재하느냐? 저는 뭐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대학 입시를 제가 지도하고 또 관여해왔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대한민국의 공정한 입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2022년도 대입 개편안을 마치고 그 이후에 미래세가 요구하는 대학 입시 개선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좀 바꾸자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른쪽으로 갈 것이냐. 대학 입시도 오른쪽으로 가고 국가 교육도 오른쪽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제가 있죠. 첫 번째가 교육을 지지하는 대학 입시였어요. 제발 좀 학교 현장을 무너뜨리지 않고 교사가 평가할 수 있고 그리고 교사가 수업할 수 있는 교실 환경을 만들어주라. 두 번째, 제발 좀 교육 과정과의 일치를 좀 시켜주라. 이게 뭐냐 정말. 이게 학교 교육은 어디 가고 학생들이 학원 가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그러한 시대가 과연 맞는 것이냐. 그래서 단순 공정 행복 다 인정합니다. 또한 서울과 뭐 지방이 격차를 없애는 대학 입시 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전제는 교육을 지지하고 교육 과정의 일치를 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 여러분 뭐 보신 그래프일 겁니다. 근데 이상하죠. 어떻게 학령 인구가 2028년까지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자료를 어디서 뽑을까? 그래서 교육 통계를 보니까 졸업자는 없고 입학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학처를 추정해가지고 싹 통계를 내보니까 2018년까지 현재 초등학교 1학년 입학자, 2학년 입학자, 3학년 입학자 쫙 내보니까 대학 2028년도까지 졸업할 수 있는 학생들이 몇 명인가가 나온 그래프였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게 녹색 제일 위에 있는 게 고등학교 전체 졸업 예정자이죠. 앞에는 졸업했고 뒤에는 졸업 예정자의 그래프이고, 그 다음에 빨간색이 제가 특성화고 학생입니다. 지금 특성화고죠. 전에는 전문계고 학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운데 있는 게 일반고고 점선이 수능 응시한 학생들이었습니다. 2002, 2003년도에는 고등학교 종원보다도 수능 응시자가 훨씬 많죠. 그죠? 그때는 재수는 기본이고 삼수까지 선택이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수능이 득세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무조건 재수, 삼수, 세계수까지 많은 학생들이 대회 간 시대였죠. 그러다 수능 응시자가 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10년도를 보시면 놀라운 게 있는데 이쪽이죠. 2013, 14년도에 갑자기 전문계고 학생들이 팍 줄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흔히 말하는 2010년도에 초등교육법이 개정돼가지고 고교 다양화 300정책 여기에 이제 시행돼가지고 졸업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제가 보니까 1년 만에 전문계고 학생들이 4만 명이 줄었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요, 2002학년도에는 전문계고 학생들이 28만 명대였습니다. 지금은 7만 8천 명대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사상 초유의 2년간의 이제 학령 인구가 갑자기 줄어드는 그러한 이제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작년까지 이 시기를 대학 선발의 중흥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대학들이 갑이었어요. 죄송하지만 대학 관계자분도 와 계실지 모르겠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2년 동안 무려 13만 4천 명이 줄어듭니다. 대한민국에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14만 4천 명 2년 동안 이렇게 졸업자가 줄어든 시대에 접어든 거예요. 저는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더 이상 이제 뭐 이 수시 정시 비율이 문제가 아니다 이건. 대학에 갈 애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명이 아까워서 잘 교육시켜가지고 사회에 내보내도 부족할 판에 대한민국 사회는 여전히 수시 정시 싸우고 있습니다. 암흑기예요.
도대체 몇 개의 대학이 사라질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올해가 제가 볼 때는 지방 사립대학들, 전문대학들이 무척 긴장하는 차트인데 올해가 지나면 상당히 많은 대학들이 힘들 겁니다. 제가 사는 광주 지역에 약 2,500명의 학생 수가 줄었습니다. 전남 지역에 2,000명의 학생 수가 줄었습니다. 도합 4,500명의 학생이 줄었습니다. 제가 대략 보니까 광주 전남 합해가지고 대학 정원 24,000명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대학 정원이 24,000명의 20% 날아가 버립니다. 과연 전문대학교가 4년제 대학교가 감당할 수 있는 숫자인가요? 새로운 대입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고민 좀 해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회가 변화할까? 그리고 어떻게 인구가 변화할까? 뭐 복잡하죠. 예. 저도 하면서도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검은색이 연도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학년도입니다. 대학 입시, 대학에 지나간 연도이죠. 그 아래에 보면 현재 학년이에요. 2018년, 2019학년도 대학 입시가 끝났습니다. 무사히 지나갔죠. 이때까지가 대학의 중흥기는 끝이에요. 2019년 금년입니다. 2020학년도이고 현재 고3입니다. 자, 올해까지는 주력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교육과정도 2009 개정교육과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이 고2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그리고 학점제가 아마 2025년도에 이제 시작한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5 개정교육과정이 현재 고1까지는 정상 작동할 것이고, 그리고 자 2022년이 돼버리면 아까쯤에 정경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학점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죠. 아마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2022년부터는 학점제 교육과정 개정 연구가 시작되고 수능 개편도 동시에 연구가 시작되고 교과서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그래야지 2025년도에 학점제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과정이 바뀌면 제가 이제 항상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대한민국의 대학 입시가 바뀌는 것은 두 가지로 합니다. 첫 번째는 교육과정이 바뀌면 대학 입시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정권이 바뀌면 대학 입시가 바뀌잖아요. 예,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학점제가 이제 실시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고1까지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굴러갈 것 같아요. 그런데 적어도 이제 지금 중3, 2022년도에는 학점제 관련해서 전형을 대학에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학점제로 바뀌었을 때에도 현재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계속 가지고 갈 것이냐, 물론 그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많은 요구들 그리고 사회적인 이제 지지 기반들이 상당히 지금 취약한 상황에서 과연 학생부 종합전형이 현재와 똑같은 형태로 계속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할 시기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2025년도에는 아마도 학점제하고 학종이 결합한 전형이 나올 것이고 2027년, 즉 2028학년도 입시 때에는 아마도 학점제 전면 실시에 따라서 수시와 정시가 통합되면서 새로운 전형, 학점제를 기반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어떤 그 평가 대학 전형이 나온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그 아래가 지금 이제 졸업자입니다. 이게 제가 본 그래프인데 그 아래가 이제 일반고 졸업자이고 그 아래에 보면 증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래는 이제 수능 응시 인원이에요. 그 아래 보시면 작년에 2019학년도 모든 대학 정원이 59만 2,450명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현재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을 통합해가지고 59만 2,450명이에요. 근데 대학 정원은 크게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는 수능 응시 예상 인원이 53만 명이었어요. 자, 현재 올해 예상하기로는 46만 명 될 것 같고 내년에는 41만 명대로 줄어듭니다. 더 이상 수능 볼 수 있는 아이들이 없어요. 자, 또 한 가지는 이거죠. 왜 아이들이 수능 시험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가? 이거 보시면, 그래프 보시면 이게 2002학년도부터 금년까지의 수능 응시율입니다. 2002학년도에는 수능 접수자 대비 응시율이 97.2%였어요.
그런데 작년 보시면 드디어 89.1%까지 하락했습니다. 상당히 큰 하락도인데요.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예. 왜 아이들은 지금 수능을 응시를 안 할 뿐만 아니라 또 수능 시험을 접수하고도 거부를 하고 있는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이 그래프 보시면 하려 보시면 자 19년 기준 해가지고 가운데 있는 거 인문계열의 가운데 보시면 2019학년도 정시 전형입니다. 이게 작년에 광주 지역에서 짠 배치표에서 학생들 차를 잡아가지고 비율을 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지역을 기반으로 한 자료라는 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서울대는 학급당 0.08명 들어갑니다. 10개 학급이면 몇 명이에요? 0.8명, 한 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대 정시 같은 경우는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에서는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에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 서울대학교 작년에 국감 자료에 나온 거 보니까 서울대학교 정시 3년간 지역별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했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강남 항구에서만, 강남 1구에서만 서울대 정시 들어간 학생들 숫자가 광주, 부산, 대전, 대구 4개 광역시에 이 학생들을 합한 것보다 더 많았습니다. 저 충격 먹었습니다. 사실 이게 가능한 일일까? 인구를 비교해 보니까 광주, 전남, 부산, 대구의 인구수가 강남구의 17배예요. 강남이 80만 명도 되더라고요. 이게 17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광주, 전남 4개 광역시를 합한 것보다도 더 많이 들어간 상황이죠. 이게. 그래서 지금 이제 지방에서는 서울대학교를 정시로 하기는 이것은 꿈의 숫자예요.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이죠. 연고대 마찬가지죠. 자, 그다음에 지거국이 이제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인데 이게 이제 19학년도 정시 보시면 반별로 4.4명이에요. 그래서 학력 인구가 24% 감소한다. 즉 2021학년도 입시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했더니 다행히도 8.6명까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연계는 10.7명까지 증가하게 되죠. 그럼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 자, 현재에도 그 지방 거점 국립대학 갈 수 있는 숫자는 한 반에 5, 6명이에요. 자, 2년 뒤에도 한 반에 6, 7, 10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30명 기준했을 때 나머지 20명 내에는 사립대학교,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교를 가는 게 맞죠. 그죠?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작년까지는 학생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래도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들의 경쟁률이 붙었어요. 가끔씩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지방 사립대학교의 학생들이 떨어질 가능성은 제로일 것 같습니다. 저희 반 꼴등도 아마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은 다 갈 것 같습니다. 대학의 위기죠. 더 큰 문제는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교육부에서 발표한 정시 30분 늘려라 했을 때 과연 지방 사립대학들이 움직일 것이냐. 저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생존 문제거든요. 무조건 수시에서 다 볼 거예요. 지금 지방 사립대학들은 수시 100%를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충원시키자. 충원전쟁이죠.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 전형 중에 미리 합격 전형이 생길 것이다. 고1 때 나 이 학교에 갈래. 그럼 그 학교에서 합격.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그게 현실화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더 쉽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지방 거점 국립대학을 가야 할 학생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다수의 60, 70%의 학생들, 한 60%의 학생들, 이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공부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걔든 가만히 있어도 대학 갈 수 있고 공부를 해도 갈 대학, 안 해도 갈 대학. 그래서 왜 지금 일반 고등학교와 이렇게 학력이 떨어지느냐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첫 번째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전문계고 학생들이 28만 명대에서 7만 8천 명까지 줄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일반계고에 올 수 있는 학생들이 중학교 내신 한 75%에서 80%가 마지노선이었죠. 지금은 90% 이상이 옵니다. 그냥 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이 기능교육하고 노작교육을 해야 할 학생들이 이제 일반고에 막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교육이 하락이 돼버리고 또 전문계고 숫자가 줄다 보니까 직업교육도 무너지는 이런 게 이 비정상적인 것들이 작동을 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전문계 학생들의 숫자를 빼가지고 일반고에 줘가지고 어떻게 대학 정원을 지금 겨우 유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할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인구 변화의 숫자하고 사실 학교 급별, 그러니까 그 학교 종별 그 입학자 숫자를 좀 분석해 보시면 왜 이렇게 지금 일반 고등학교 힘든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보시면 학생이 줄면서 이제 2년간 학령기구가 24% 감소합니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학생들이 수능을 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래 6, 7, 8, 9등급대 학생들은 왜 우리가 수능을 봐야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저는 앞으로 더 이상 수능 숫자가 늘 거라 생각이 안 해요. 더 힘들어집니다. 그럼 정시를 유지했을 때 과연 정시로 도전하려는 학생들이 숫자가 줄 것이고 거기에 대한 경쟁률이 얼마나 심해질 것인가 이런 것들 단순하게 계산해 봤습니다. 작년에 국어 1등급이 4%일 때 응시자가 50만 8,595명이었습니다. 단순 비율입니다. 4%니까 21,144명이죠. 자, 올해 13%가 줍니다. 인구가 18,000명대에 줄고 있고 내년이죠. 내년에 이제 2년간 24% 줍니다. 그러니까 16,000명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자, 작년에 40만 7,018등을 했던 6등급 학생은 올해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9등급이 나와버립니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수능의 지금 역할. 제가 올해 입시에 대해서 이제 전망하면서 올해 입시는 특히 거점 국립대학도 중심해가지고 수능 최저 싸움이다. 오히려 올해는 제가 볼 때는 수능이 강화됐어요. 수능 최저가 있는 교과 전형을 가려고 하면 올해는 수능 최저 싸움이다. 그럼 내년도 마찬가지예요. 내년도 수능 최저 싸움이다. 더 이상 수능 최저 등급 기준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자, 국어 최하 등급 미응시자. 그럼 지금 응시자가 10%가 넘었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미응시자가 더 는다고 생각해서 작년에 비해서 10%가 더 는다고 생각했을 때는 훨씬 더 심각해지죠. 그래서 이와 같이 과목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똑같습니다. 다. 국어는 6등급대가 작년 6등급대가 금년 9등급으로 하락하고 수학 가형도 작년 6등급대가 이제 2년 뒤에는 9등급대로 하락하고 수학 나형과 마찬가지예요. 6등급대가 9등급대로 하락하는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죠. 그러면 자 보세요. 등급 간의 인원 숫자가 감소하겠죠. 그죠? 그러면 수능으로 대학 가는 즉 수능이 전형 요소가 되는 교과 전형과 그리고 정시 같은 경우는 금년보다 작년보다 훨씬 더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지금 사회적인 변화가 갖고 있다는 거죠. 2022학년도 대입 입학 제도 개편 방안 과정이었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뭐 공정성을 담보한다 해서 공청회도 하시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저도 뭐 그 사이에 끼어 있었고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4가지의 세 개편을 냈죠. 근데 제가 되게 서운했던 게 이겁니다. 아니 뭐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 방안이 수능 개편이냐? 수능 개편이냐? 모든 대학 입시의 제도를 개편하자 해서 이게 개편이라는 말씀입니다. 다 다시 없고 새로 시작하자. 그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고작 수능 늘리자, 정시 늘리자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개편이냐 이게? 그러면 그동안 계속해서 선생들이 부르짖고 교육 정상화 시키자, 학생들 교육시키자 했던 어떤 그러한 것들이 어디에 묻어나 있느냐 이런 자괴감에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대입전형 구조 개편, 대입전형 구조 개편이 겨우 수능 정시 늘리는 거였나? 이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발표가 돼가지고 이것은 개편이 아니라 그냥 안 좋은 쪽으로 개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많이 좀 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수능 위주 30% 이상 재정 지원과 연계를 한다고 하죠. 상당히 무서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뒤에 전제가 붙어 있죠. 학생부 교과 30% 이상은 대학 자율이다. 지금 서울권 대학 중에 학생부 교과 전형 30% 이상 한 대학이 있나요? 첫 번째 쟁점은 완벽하게 저는 의도가 보입니다.
서울에 있는 상위권 소수 대학 빼고는 대한 2020학년도 대개편 방안 논의에서 빠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찾아봤습니다. 정시 30% 이하인 대학 그리고 교과 전형 30%인 대학을 찾아보니까 전국에 34개가 있었습니다.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대학들이 사실은 대상이죠. 자, 서울권 대학입니다. 11개입니다. 소위 말하는 가고 싶은 대학이죠. 그래서 1666명 정원 내 기준입니다. 요건 늘리라는 거예요. 이게 대입 제도 구조 개편인가요, 이게? 그래서 이번 2022 대입 개표 방안은 서울권 소수 대학의 정시를 늘리기 위한 정책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이제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수능 중심으로 이제 교육 과정을 다 바꾸고 수업은 수업, 수능은 수능 이렇게 이분화 시켜가지고 수업을 해야 할까요? 다시. 개선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과거 패러다임과 미래 패러다임.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고 더 이상 이제 교육 환경이 너무 좋지 않은 환경입니다. 그리고 학생들 숫자를 줄여가지고 더 이상 저희가 수시냐 정시냐 이것 가지고 싸울 시간도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전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육과정 정상화입니다. 두 번째는 과정평가, 세 번째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 그리고 평가 방식 개선이죠. 두 가지입니다. 내신도 바꿔야 되고 수능도 개선이 돼야 됩니다. 사실 2015 개정교육과정이 도입된 첫 해인 2021 학년도 대학 입시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제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그때는 무조건 내신 절대평가, 성취평가, 수능 절대평가로 간다라고 이미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었잖아요. 정말이었어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는 다 뭐 교육과정이 바뀌니까 이 교육과정이 움직이려면 어떻게 수능이 강화되면 이 교육과정이 움직이겠니? 어떻게 내신이 상대평가인데 이 교육과정이 움직이겠니? 라고 의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능도 절대평가 될 거야. 그래서 1안, 2안, 3안 거의 다 절대평가로 가는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갑자기 세상이 바뀐 거죠. 왜 바뀐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돌려야 됩니다. 한 줄 세기 지향해야 되고 다양한 영재 평가해야 됩니다. 저희가 시도교육청 그 직속 대입제도 개선 연구팀에서 이번에 발표한 내용 4가지입니다. 대학 입시 구조 패러다임 재설계. 더 이상 수시 정시 싸우지 말자. 딱 한 가지만 보자. 교육 과정을 정상화시킬 수 있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게 어떤 대학 입시인지 고민하자. 두 번째, 대학 수학 능력 시험으로 한 줄 세우기씩은 그만하자. 서태지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 됐다, 이제 그만하자. 세 번째, 학생부 종합적인 공정성 확보 발전 방안 제시하자. 네 번째, 대입 정책 근본에서 변화하자. 그래서 현재 이게 대입 프로세스죠. 9월 끝나면 다 입시 끝나버려요. 9월이 끝나버린다. 입시 끝나버립니다. 소수 학생들이 정시 준비합니다. 50% 이상의 학생들은 지방사립대 가죠. 3학년 1학기 돼버리면 교과 내신 끝나버립니다. 입시 끝이에요.